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맷도 수학입니다. 오늘 이제 디오판토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수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수식 전개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하고 1주, 2주지만 그 1주를 여러 번 나눠서 또 2주를 여러 번 나눠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부하신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반복돼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영상이니까 항상 이제 멈춰놓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공부 또 진행해 가면서 차차 필요한 내용도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역시 우리 항상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액시옴이죠. 공리죠, 공리. 공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명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우리 성경에 나온 5가지 공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의 믿음. 두 번째, 임마누엘의 믿음. 세 번째, 십자가의 믿음. 네 번째, 부활의 믿음. 다섯 번째, 재림의 믿음. 이렇게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5가지 액션이 있다. 물론 엄청 많죠.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액션이 5가지 있다 하는 걸 함께 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디오판토스 세 번째 시간, 수식 전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식 전개. 자, 수식 전개가 뭐냐? 식을 말 그대로 수식, 수로 된 식, 아니면 뭐 이제 문자도 들어가죠. 이 식을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제 인수분해라는 과정인데, 그 전개를 했다가 다시 또 합쳤다가 막 이제 분해했다가 다시 합쳤다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단위를 쪼개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사실 다른 공부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걸 잘게 쪼개내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전개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수식 전개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외우죠. 공식이라고 해서 외우는데, 저희는 외우지 않고 이제 집합의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그 가우스에서 집합을 공부하고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집합을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중요한 건 이 2가지예요. 집합이 되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의 모임이다. 이거를 집합이다, 세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빅맥 버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콜라나 사이다 음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나오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트라는 걸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아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빅맥 세트를 주문했는데 프렌치 프라이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점원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세트 주문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 집합이기 때문에. 명확한 집합. 그러니까 누구나 집합은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대문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대문자. 근데 우리가 집합을 자세히는 하진 않을 거고, 집합에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가지. 자, 첫 번째 뭐라 그러냐? 원소 나열법이 있다고 그랬죠. 원소 나열법. 그렇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만 간단하게 제가 하고 가려고 해요. 조건 제시법. 뭐예요? 자, 원소 나열법에 얘는 뭐가 있습니까? 얘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1, 3, 5, 7, 9. 이렇게 뭐예요? 홀수들의 모임인데 10보다 작은 홀수죠. 근데 이걸 똑같이 조건 제시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x들의 모임으로서 10보다 작은, 자, 여기다 x는 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x는 10보다 작은 홀수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2가지 왜 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1, 3, 5, 7, 9, 11, 13, 15 계속 가서 99까지 가면 너무 많이 길게 사실 다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x는
자, x들의 모임인데 이게 쓰는 방식이니까 이제 그냥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처음에 집합을 쓰게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자, x들의 모임으로서 x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써도 다 맞는데 원소가 작을 때는 원소 나열법을 쓸 수도 있고 원소가 클 때는 조건 제시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원소 나열법은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느냐. 이렇게 순서쌍이라고 해서 뭐 A, B, C, D라고 이렇게 어떤 한 쌍을 묶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함께 쭉 끌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집합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이 원소 나열법은 하나씩만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쌍으로 묶어서 쓸 수 있다. 이제 이게 뭔지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또 할게요. 일단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뭘 얘기해 볼 거냐? 우리가 이제 집합도 나중에 2단계에 가면 공부를 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을 들렸다 갈 거야. 그죠? 대전을 들렸다 가는데 뭐 A에서 B로 가는데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고 B에서 또 C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세 가지 가는 방법이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두 가지 가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문자로 X라는 방법, Y라는 방법, Z라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있다고. 자, 그러면 봅시다. 점 A에서 B를 거쳐 B를 지나서 가야 돼요. B를 지나서 C로 가는 방법. 방법에 이제 C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로 가는 방법이라고 쓰지 말고 우리가 경우의 수로 했으니까 자, C로 가는 경우의 수. 그 어떻게 해요? X라는 길로 갔다가 A로 갈 수도 있고 X라는 길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 Y라는 길로 갔다가 A로 갈 수도 있고 Y라는 길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Z라는 길로 갔다가 A로 가고 Z라는 길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걸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집합으로.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건 X, Y, Z라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와 B라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두 집합을 곱한 게 결국은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방법 A에서 B로 가는 방법과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을 따로따로 정해주는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X로 갈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X로 갔다가 또 B로도 갈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X로 갔다가 A, B 가는 건 이제 다 했으니까 그 다음 Y로 갈 수 있죠. Y로 갔다가 A로 가고 Y로 갔다가 B로 가고 그 다음에 Z로 갔다가 A로 가고 Z로 갔다가 B로 가는 이런 경우 이런 6가지 경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식으로. 이 가로 안에 것들은 서로 곱해요. 자, 이제 등호와 이제 이 화살표를 잘 봐야 되는데 집합에서 집합으로 넘어올 땐 같은 이제 형태니까 등호를 쓰지만 집합에서 식으로 내려오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써줍니다. 자, 가로 안에 건 곱해요. 그러면 A를 먼저 써. AX. 그 다음에 가로와 가로 사이 더해줍니다. 더하기 BX 플러스 AY 플러스 BY 플러스 AZ 플러스 BZ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원래
결국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식을 전개하면 이제 이런 식이 돼요. 우리가 뒤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식을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식이 결국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곱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데는 없죠. 우리가 물맷돌에서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보면, 자, for 우리가 이제 for 쓰면 뭘까? 이제 어떤 조건을 주는 겁니다. 조건. 자, 이제 곱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A라는 집합은 A1, A2, A3 해서 AN까지 N개의 원소가 존재하고요. 자, B라는 집합은 B1, B2, B3, BM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을 때 then 자 뭐냐 A 곱하기 B 두 집합의 곱집합이다 이거. 두 집합의 곱집합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여기 잠깐 봤지만 자 여기라는 이 하나의 집합과 하나의 집합을 곱집합했을 때 이렇게 순서쌍이 여기서 하나 가져와서 순서쌍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 A와 B를 가져오면 순서쌍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X, Y라는 순서쌍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거고 우리가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자 X, Y 순서쌍들의 모임인데 자 X는 A의 원소이고요.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면 엘리먼트의 이자 대문자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소다라는 뜻이에요. X는 A의 원소. 그러니까 X는 뭐예요? A1, A2, A3, N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B의 원소다라고 B1, B2, B3, BM까지 가는 여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자,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면 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로는 곱집합. 그런데 영어로는 카르티지언 프로덕트예요. 카르티지언 프로덕트 of 뭐다? A, B. 집합 A, B에 대한 곱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한다. 이건 이제 정의죠. 데피니션이니까 정의니까 곱집합을 이렇게 정의한다. 뭐다? 곱집합이다. 곱집합이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집합으로 표현한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학생들이나 이걸 반드시 지금 다 기억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듣고 나중에 또 2단계 집합에 가면 또 나와요. 집합을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집합에 대해 연습이 되면 이제 자기께 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수식 전개, 식을 전개하는 걸 우리가 집합의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면 이제 뭐가 되냐? 즉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A 곱하기 B 우리가 가우스에서 배웠죠. 어떤 그 집합에 대문자를 썼는데 n을 쓰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그러면 자 보세요. A 곱하기 A에서 B로 요거를 이제 집합 A로 볼 수 있고 요걸 집합 B로 볼 수 있는데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단 말이죠. 6개. 6개 알아. 그러면 이게 6개가 어떻게 나와요? N, A. A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3개 곱하기 B 원소 2개를 곱한 것과 같더라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집합을 곱했을 때 그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이건 나오지 않고 저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 이제 보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이 식을 전개하는 과정이 집합의 오퍼레이션, 집합의 곱집합, 카르티지언 프로덕트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막 헷갈릴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은 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지만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다 이렇게 식으로 외워요. 학교 가면 다 외우는데 대체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죠.
물론 이제 전개를 하면 돼요. 전개를 하면 되는데, 식의 전개를 하면 뭐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의 곱으로 쓸 수 있어서 여기서 하나씩 곱해서 쓰긴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느냐? 집합의 형태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뭐냐?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으로 이걸 바꿔서 쓰면, 자, 식이 집합으로 바뀌면 화살표를 쓴다고 그랬죠? x와 y를 원소로 갖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곱집합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x, 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씩 뽑는 거죠. x. 자, x를 가져올 수 있고요. x와 y를 가져올 수 있고, 반드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한 개씩 쌍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x, y 다 왔으니까 y로 가야 되겠죠. y와 x를 뽑을 수 있고, y와 y를 뽑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로 안에 거는 곱으로 쓴다. 이제 집합에서 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x제곱이 되고, 플러스 xy가 되겠죠. 가로와 괄은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yx가 되고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사실 이거 순서 바꾸면 똑같으니까 결국은 뭐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다? 식을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x-y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증명을 또 해봅시다. 자, x-y의 제곱은 우리가 플러스로 항상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결국은 x와 마이너스 y라는 걸 원소, x와 마이너스 y를 원소로 갖는 두 개의 집합의 곱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뽑고 x와 x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x와 마이너스 y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와 x를 가져올 수 있고,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y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식으로 정리하면, 곱하면 x제곱, 곱하면, 자, 플러스인데, 플러스에 마이너스 xy 쓸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y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두 개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순서 바꾸면,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xy 플러스 이거는 y의 제곱이 되겠죠. 예. 이렇게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는 건 x와 마이너스 y를 원소로 갖는 집합, 두 집합의 곱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한 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으로 식으로 전개된다. 이거를 집합으로 함께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번 뭐예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우리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라는 건 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와 y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x와 마이너스 y를 원소로 갖는 두 집합의 곱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져와 볼까요? x 가져오고, 여기서 x 가져오고, 그 다음에 x 가져오고 마이너스 y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y와 x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y와 마이너스 y를 가져오는 이렇게 집합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xx니까 x제곱, 자,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쓸 수 있죠.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xy, 그 다음 마이너스 y 제곱이 돼서 어떻게? 이게 두 개 딱 소구가 되니까 결국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개를 했어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뭐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야. 이게 집합에서 사실 온 거다. 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실수전개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다. 원리를 나중에 이제 뒤에 경우의 수나 뒤에 가면 이제 또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공식이니까 외워서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불리는 굉장히 많이 지금 세오렘 1번, 2번, 3번은 가장 기본 이제 수식전개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렇게 원리를 기억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집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 조금 식이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전개는 이제 또 나중에 해보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증명을. 자,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라는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ax라는 원소 하나, b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과 cx라는 원소 하나, d라는 원소를 갖는 두 집합의 곱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ax 가져오고요. 뒤에서 cx 가져오죠. 그 다음 ax 가져오고 d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 b를 가져오고 cx 가져올 수 있죠. cx. 그 다음 b와 d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 곱해서 쓰면 되니까. 자, AC의 x제곱이죠. x 두 개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AD의 x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BC의 x가 되고 플러스 BD가 되더라. 그래서 요걸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자, 이거는 x에 관한 이제 2차식, 2차, 1차가 되니까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로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x 플러스 BD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합 갖고 우리가 일부러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예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딱 보는 수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x와 y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3번 곱해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번만 했는데 3번 어떻게 하나 하는데 똑같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증명을 해보는데 이게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쓰면 증명이라고 했죠. 삼각형 거꾸로 뒤집힌 모양으로 쓰면, 자, x 플러스 y가 세제곱이다 하는 건 뭐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x와 y라는 원소 곱하기 x와 y를 원소로 갖는 집합 곱하기 x와 y라는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곱집합은 처음에 이제 정의를 2개로만 하다 보니까 두 개만 곱해줘야 곱집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집합은 얼마든지 계속 곱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를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씩 뽑아오는 거예요. 2개일 때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았죠. 3개니까 하나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 가로 안에 쌍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 기본적으로 원소가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x 가져오고, 두 번째 거에서 x 가져오고, 세 번째 거에서 x 가져올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순서는 규칙을 잘 지켜서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 거 x 뽑아오고, 두 번째 거 x 뽑고, 세 번째 거 y 뽑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앞뒤가 x인 건 다 뽑아왔어. 다 뽑았어. 그 다음, 자, 첫 번째 거에서 x 뽑고, 두 번째 거 y 뽑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거 다시 x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똑같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서 x 가져오고, 두 번째 y, 세 번째에서 y 가져올 수 있죠. 맞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거 x인 경우는 다 왔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거 y로 가죠. 자, y 뽑아하면 두 번째 x 올 수 있고, 세 번째 x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y, x 올 수 있고, 또 y 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y일 경우 두 번째가 y가 되는 경우 있어요. y, x, y, y, y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소괄호를 쳐야죠. 소괄호. 이렇게 해갖고 전체 가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라는 겁니다. 원소가 8개죠. 근데 우리 아까 앞에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가 n, a 곱하기 b는 뭐다? n, a 곱하기 n, b다라고 했죠. 곱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를 곱한 거랑 같다. 원소의 개수 곱한 거. 이게 하나, 둘, 3개 곱한 거니까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 하면
전체 곱집합의 개수는 8개다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뽑는 게, 일단 8개 개수는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이걸 바꿔주면, x니까 x 3개죠. x 3제곱. 그 다음 xy니까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x제곱이니까 x제곱 y. 플러스 xy니까 xy제곱. 플러스 yxx니까 x제곱 y. x 2개 y 하나죠. 플러스 y 2개 x 하나니까 xy 제곱되고, 여기도 y 2개 x 하나니까 플러스 xy 제곱에 y 3개 플러스 y 세제곱이더라.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자, x 세제곱에, 자, x 제곱 y가 하나, 둘, 3개 있죠.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에 x 제곱 y 되고요. 그 다음에 xy 제곱이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3배의 xy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외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제 우리 오늘 10번까지 할 건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들어. 사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어떻게? 내가 다시 하면 돼요. 모를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합의 어떤,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쭉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뭐예요? x-y 세제곱. 이제 우리 알죠. 어떻게? 자, 바로 가봅시다. x-y의 세제곱이라는 건 화살표죠? 뭐예요? x와 마이너스 y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3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y. 맞죠? 그럼 어떻게? 또 하나씩 가져오면 되죠. 자, 봅시다. x 뽑고 마이너스 y가 아니라 x를 가져와야죠. 내가 마음이 급했어요. 자, 첫 번째 x 뽑고 두 번째 x 뽑고 세 번째도 x를 뽑을 수 있어요. 제일 앞에 거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거. 자, 그 다음 x 뽑고 두 번째 거 앞에 거 x 가져오고 마지막 뒤에 거 마이너스 y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x 가져오고 두 번째 이제 x는 다 됐으니까 마이너스 y 가져왔어요. 마이너스 y. 세 번째에서 x 뽑고, 자, x 뽑고 마이너스 y 뽑고 마이너스 y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x로 뽑을 수 있는 건 다 끝났어.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y를 뽑으면 두 번째도 x 뽑고 세 번째 x 뽑고 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y 뽑고 x 뽑고 마이너스 y 뽑을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y 뽑고 두 번째도 마이너스 y를 뽑고 세 번째 걸 x 뽑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y 뽑고 마이너스 y 전부 다 마이너스 y를 뽑을 수 있는 이런 경우 있어요. 총 8개 8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x 3개니까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y, 이것도 마이너스 x제곱 y죠. x제곱 y. 이거는 마이너스 y가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xy 제곱 되죠. 이 가로 안에는 서로 곱한다고 그랬어요. 자, x 2개 마이너스 y 하나니까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y 2개죠. 마이너스 y 2개니까 플러스 xy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y 곱하면 y 제곱 되고 x 곱하니까 플러스 x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 3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y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 둘, 3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y. 그 다음에 xy 제곱이 하나, 둘, 3개 있죠. 플러스 xy의 제곱.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요 식의 전개를 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자,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6가지 집합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이제 원리는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식을 전개할 때 매번 이렇게 집합을 하면 조금 이제 불편하죠, 사실은. 그쵸? 더 식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과연 어떻게 전개할 거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전개를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이런 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집합의 개념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원소 2개와 원소 3개를 갖는 두 집합의 곱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하면 6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2 곱하기 3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두 식을 봤을 때 x와 y 두 문자지만 어떤 문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x. 그래서 나는 x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x를 기준으로 보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뭐 오름차순 정리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 이 식을 x에 관해서 봤을 때 차수를 보는 거예요. 차수라는 건 뭐야? 우리 지수에서 배웠지만 지수가 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차수가 되거든요. 지수를 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고차항이 몇 차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 x가 가장 개수가 많은 게 몇 개냐 하는 거죠. 보면 x제곱 곱하면 3개 되겠죠. 1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은 x에 관한 3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차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xy 문자가 2개인데 뭔가 하나를 정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x에 관한 식으로 보겠다는 거지. y는 그냥 숫자로 봐버리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x에 관한 식으로 보는데 일단 첫 번째 x에 관한 식으로 보고 두 번째 보다 그러면 x가 최고차항이 몇 차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x 곱하면 3차 나오고 여기 곱하면 x가 2개잖아. 그쵸? 여기 곱해도 2개. 이렇게 곱해도 2개. 지금 뭐야? x와 x제곱 곱한 게 가장 커요. x의 지수가. 그죠? 그러면 가장 클 때 지수가 몇 차? 3차식이니까 아 이거를 x에 관한 3차식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3차, 2차, 1차 상수항 순서를 그냥 말 그대로 차수가 내려가게끔 정리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x에 관한 3차식이니까 x 세제곱 근데 x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x 곱하면 x 세제곱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x 세제곱 이렇게 써요. 자 3차 다음에 x에 몇 차 나올까요?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2차 나오겠지. 2차. 그럼 플러스 x제곱을 딱 쓰는 겁니다. x제곱. 수식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x제곱 딱 써주면 어떻게 x제곱이 나올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 x랑 여기 xy 곱하면 x 2차 나오죠. 그때 남는 거 x2제곱을 뻔했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y가 남네. 그래서 마이너스 y 쓸 수 있죠. x랑 y제곱 곱하면 x 2차니까 안 되고 y하고 x제곱 곱하면 2차 되네. 근데 x제곱은 꺼냈으니까 남는 거 y만 남죠. 그래서 플러스 y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또 2차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x 2개 나오는 거 없어요. 이거밖에. 자 그럼 2차 끝났으니까 1차 씁니다. x. 자 1차면 x 없는 거랑 곱해야죠. x랑 x 없는 거 y제곱 있죠. y제곱. 그 다음에 y랑 x제곱을 하는데 요거 곱하면 돼. 마이너스 x 곱하면 xy 곱하면 x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상수죠. 상수는 x가 없는 걸 상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y와 y제곱 곱하면 플러스 y 세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자 보시면 마이너스 y 날라가죠. y제곱 날라가서 뭐만 남아요? 결국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선생님 하는 걸 잘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코치님들도 잘 그대로 직접 본인이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게 굉장히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물맷돌머리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건 8번째. x-y. 좀 푸가 좀 바뀌었어요. 7번째, 8번째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x-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 x에 관한 몇 차식이요? 3차식이죠. x에 관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저는 y에 관한 식으로 보고 싶어요. y로 봐도 돼요. 우방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앞에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보통 보죠.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곱하면 세제곱 나오죠. x제곱 곱하면 x제곱과 x 곱하면 이게 가장 높은 차수예요. 자, 그러면 x 3차 다음에 2차죠. x 2차 그냥 써요. 이렇게. x제곱하고 x제곱을 갖는 게 어떤 건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와 xy 곱하면 x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y 남죠. y. 그 다음에 xy제곱은 안 되고 x제곱과 마이너스 y 곱하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남죠. 이게 이제 혹시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x제곱 y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빼고 y만 쓴 거고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y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빼고 마이너스 y를 이렇게 갖다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2차 끝났고 1차 가죠. 1차 가면
x랑 x 없는 거 y제곱이죠. y제곱. 그 다음에 여기선 끝났고 여기 마이너스 y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여기랑 곱할 xy랑 곱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남죠. 마이너스 y제곱.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y하고 y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y 세제곱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역시 또 소거가 되죠. 소거가 돼서 이 식은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7번, 8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식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이걸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 이렇게 전개를 해서 완전히 이제 내가 이제 외우면 금방 사라지는데 내 손으로 직접 풀어보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가게 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이번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이네. 자, 이거 봅시다. 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집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문자가 3개면 어떻게 본다? 한 문자를 정해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x 외에는 그냥 다 숫자로 보는 거예요. 상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곱할 때가 제일 차수가 높죠. 2차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나오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1차 만드는 거예요. 1차 플러스 x 딱 만들어 놓고 자, x를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식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y 플러스 z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괄을 딱 해주고 x와 y 플러스 z 통째로 곱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1차 나오죠. 그 다음 여기 y 플러스 z랑 x도 곱할 수 있죠.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예. 그 다음 그럼 상수 끝났으니까 플러스 뒤에 어떻게 돼? y 플러스 z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플러스 자 y 2y 되죠. 2y 플러스 2z의 x 되고 우리가 이제 1번에서 했잖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어요? y제곱 플러스 2yz 플러스 z제곱이다. 요거 전개를 이제 혹시 이거 선생님 어떻게 나왔어요? 궁금하면 세오렘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영상이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 주냐? 제곱끼리 2차항끼리 먼저 써봅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전개해 주면 2배의 xy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yz 플러스 2배의 zx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전개해서 zx, xz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먼저 안 쓰고 왜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수학은 이제 순환식을 좋아해요. 순환한다는 게 뭐냐? a와 b와 c라는 문자를 쓸 때 같이 쓸 때는 자 a에서 b로 가는 순서, b에서 c로 가고 c에서 다시 a로 가는 순서를 좋아해요. 뭐냐? x, y, z에서도 똑같아.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고 z에서 x로 가는 순서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 a, b, b, c 썼으면 c, a로 쓰는 걸 좋아한다. a, c가 아니라 뭐 a, c라고 쓰면 틀리나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x, y, y, z 그러면 zx로 쓰는 걸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순서로 나오면 다 같이 나오면 이런 순서로 쓰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다? 결국은 문자가 여러 개 있어도 고민하지 말고 한 문자만 딱 보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돼요. 아까 이게 y 플러스 z도 생각이 안 나면 y 플러스 z하고 또 해보면 돼요. y 플러스 z 제곱은 뭐예요? y 플러스 z 곱하기 y 플러스 z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x가 없으니까 y가 제일 빠른 이제 알파벳이잖아요. 그 y에 관한 2차식으로 보면 자, y 제곱 쓸 수 있고 그다음 y 1차 쓸 수 있죠. 그러면 y 곱하기 z 플러스 z제곱 쓰면 정리하면 y제곱에 이게 2배니까 플러스 2yz가 되고 플러스 z제곱이다.
우리가 첫 번째 세오렘에서는 집합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내리차순 정리를 이걸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오렘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럼 10개가 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개, 수시전개는 굉장히 다양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10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막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막 복잡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외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뭐 외워도 안 된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외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다고 식이 좀 길어지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많이 이제 좀 포기를 금방 하는데 아니, 복잡한 건 뭔가 하나 더 생겼을 뿐이지 기본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에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x, y, z 문자가 3개 있는데 x에 관한 식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x가 가장 차수 높은 게 x랑 x제곱 곱한 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차 나오죠. 3차. 그러면 x에 관한 3차식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x에 곱했을 때 개수가 1이니까 그냥 x 세제곱 딱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바로 x제곱을 바로 써준다 이거예요. x제곱. 자, x제곱 딱 써주고 자, 이게 복잡할 것 같으니까 2차를 한번 봅시다. 자, x와 여기 1차가 있으니까 여기 1차식을 곱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네.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 zx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요걸 한 쌍으로 보고 x를 꺼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y. 자, 그 다음 또 여기 있죠. x제곱하고 이 플러스 yz를 또 하나로 보면 플러스 y 플러스 z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 2차 끝났고 1차 봅시다. 1차. x. 자, x랑 x 없는 것들을 곱하면 여기 y제곱이죠.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yz 이렇게 x 없는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xy랑 y 곱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xy랑 y 플러스 z 곱해도 저런 경우 어떻게 돼?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잘 와야 되는데 하나씩 쓸 수도 있지만 자 요거랑 마이너스 xy랑 yz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면 x만 딱 밖으로 꺼내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y하고 y 플러스 z만 남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요. 어떻게? 마이너스 y에 y 플러스 z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요거랑 곱한 거예요. 요거랑 이렇게 곱했으면 마이너스 x만 딱 밖으로 꺼내면 남는 건 마이너스 y하고 y 플러스 z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있죠. zx 마이너스 zx 이렇게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x 빠지면 x가 빠지면 마이너스 z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z에 y 플러스 z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다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1차 없는 거 상수함만 남는 거 뭐예요? 상수함만 남는 거는 y 플러스 z죠. 플러스 밑에서 써볼게요.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는 y 플러스 z 여기는 뭐 있어요? y제곱 z제곱하고 마이너스 yz입니다. 이걸 묶어서 씁니다. 그래서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yz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x 2차 보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2차는 사라져버리죠. 자, 그 다음 1차 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잘 보면 요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z 되죠.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 되죠. z제곱.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y제곱 사라지고 z제곱 마이너스 z제곱 사라지죠. yz가 3개 남았네. 그쵸? 그래서 요 식을 싹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x 세제곱에 요건 싹 2차 날라가고 1차는
x 곱하기 마이너스 yz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배의 xyz다 라고 쓸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한 번 더 써봅시다. 자, 플러스 x 있죠. 그럼 플러스 x 하고, 자,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yz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배의 yz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요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y와 z에 관한 식이잖아. 그러면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y 곱하면 y 3차죠. 그래서 y 3차. 3차 쓰고, 3차 하면 몇 차? 2차죠. 플러스 y 제곱 딱 써지고 가로하면 y랑 이거 yz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z가 나오네. 그렇죠.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y 제곱하고 z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z 되죠. 플러스 z. 플러스 1차 y 곱하기 y 없는 거. 요거 z 제곱이죠. z 제곱. 그 다음에 yz랑 요거 z 곱하면 마이너스 z 제곱 남죠. 그 다음에 y가 아예 없는 거. z 곱하면 플러스 z 세제곱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z 날라가니까 y 제곱 사라지고 z 제곱 날라가니까 또 y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y 세제곱 z 세제곱만 남았으니까 식을 초여종 정리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x, y, z다 라고 이렇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오렘 10번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y, z가 됨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사실 어렵다기보다 좀 복잡한 거예요. 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 잘 어려우면 영상을 딱 멈춰놓고 하나씩 포기하지 말고 이런 걸 뛰어넘어 봐야 돼요. 뛰어넘어 봐야 이제 몇 개 되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 했어? 믿음의 액션 했잖아.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넘어가면 그 뒤가 이제 쉽게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도전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수식적인 세오렘 10가지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몇 가지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바로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x 외에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볼 수 있는데 x의 최고차이 뭐예요?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 나오잖아. 아, 그럼 x에 관한 3차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 세제곱 딱 써줘요. 3차 다음에 나올 게 뭐 2차잖아. 그럼 플러스 x제곱을 먼저 딱 써줍니다. 그래 놓고 2차가 될 수 있는 거. x와 2x 있죠. 곱하면. 그럼 뭐 2가 남죠? 2. 그 다음 x제곱과 1 곱하면 또 2차 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다음에 1차. 1차는 x와 x 없는 거. 자, 3이죠. 3. 그 다음에 여기 x 있는 거하고 x 없는 거 곱하면 2가 되죠.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x 없는 거 3과 1을 곱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x 세제곱에 플러스 자, 두 개 3x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5x 플러스 3이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차분히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 로직에 의해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이번엔 또 항이 3개가 됐네. 3개. 3개 곱하기 3개가 됐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x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 곱하면 4차가 되겠네. 아, 뭐다? 그러면 이 식은 x에 관한 몇 차식? 4차식이다. 4차식. 자, 그러면 x 4제곱 딱 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 어떻게? 3차. x 4차 다음에 3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3차 딱 쓰면 3차가 나오려면 x 2개, x 하나 있어야 되죠. 그걸 찾아보면 돼요. x 2개와 x 하나 있는 거. 근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쓰고요. x 2개와 x 하나 있는 거 플러스 3 있죠.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3차 다음에 몇 차? 2차. 그래서 플러스 x 제곱. 2차는 x 2개와 상수 아니면 x 하나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2개와 상수 7이죠. 7. x 2개와 상수 5 플러스 5. 그 다음에 x 없는 거, x 하나만 있는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플러스 x. 1차는 x 하나, x 없는 거. 3, 7, 21이죠. 3, 7, 21. 그 다음에
x 하나, x 없는 거. 4, 5, 20이니까 마이너스 20 되네. 20. 그 다음에 x가 하나도 없는 상수끼리 5, 7에 35가 됩니다. 35. 자, 이렇게 풀면 사실 실수할 일이 없어. 보통 학교에서는 이거 하나씩 다 전개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7, x 제곱,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면 해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x 4제곱에 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나와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되죠? 자, 그 다음 7, 5, 12, 5 이거 사라지네. 그쵸? 이거는 아예 2차는 사라져 버리죠. 2차식은 사라지고. 자, 상수항 21 21 빼기 2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x 되죠. x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35니까 플러스 35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이제. 자, 이번에 x, y가 섞여 있는데 뭐 상관없죠. 자, 가봅시다.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생각하면 몇 차예요? 1차 곱하면 2차니까 x에 관한 2차식이죠. x제곱.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있어. 5. 두 개 곱하면 5, 2, 10이니까 10x제곱이 된다는 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돼요. x제곱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x 앞에 개수가 있나를 봐야 됩니다. 자, 2차 다음에 몇 차? 1차잖아요. 플러스 x 딱 써주고, 자, 5x랑 마이너스 5y 곱하면 마이너스 25xy죠. 마이너스 25xy. x 꺼냈으면 마이너스 25y 남잖아. 25y.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6xy니까, 플러스 6xy니까 플러스 6y. 그 다음 x 없는 거. y끼리 3y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5y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10x 제곱에 마이너스 19y인가요? 마이너스 19 그러면 x 곱해서 xy 플러스 마이너스 15y 제곱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식이 3개가 곱해졌네. 그쵸? 3개 곱해져도 똑같아요. 자, 똑같아 한번 봅시다. 3개 곱해졌는데 x 3개 곱하면 3차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x에 관한 3차식이다 라는 걸 써요. 그래서 x 세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쵸? 다 개수가 1이니까 개수는 1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나올 거 x제곱이잖아요. 그럼 x제곱은 각각의 x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x 하나, 여기서 하나, x 아닌 거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x 아닌 거 마이너스 7, x 아닌 거 마이너스 3, x 아닌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2차 끝났고 1차는 x를 하나 가져오고 나머지를 2개 곱하면 돼요. 자, x 하나, 나머지 2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 곱하면 21. 자, 여기서 x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곱하면 플러스 14. 그 다음 여기서 x 하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상수끼리 곱하면 2 곱하기 3, 6, 7에 42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2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에 x 제곱에 그 다음에 20에 41이네. 플러스 41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전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식이 4개가 나왔죠. 4개 나오면 x에 관한 4차식이 되겠네요. 하나 다 합치면 4개 되니까. 근데 이거를 4차식을 딱 전개해서 내림차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2개씩 쪼개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운 거니까 실수할 수 있기 좋기 때문에 2개 쪼개볼게요. 그러면 2개씩 쪼개면 좀 쉽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2x 제곱 되죠. 그렇죠? 2차. 1차는 뭐예요? 4x. 여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기 위해서 딱 중괄호를 한번 해주고 1차. x 하면 1차는 2는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 4, 12x 제곱에 1차는 어떻게 돼요? 3, 3은 9.
그 다음에 1 플러스 4, 1 곱하기 4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쫙 해주면 2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곱하기 12x 제곱에 플러스 13x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해졌어요. 그래서 x에 관한 4차식인데, 자, 4차인데 어떤 4차예요? 2 곱하기 11 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4차 나오니까. 그래서 24, x의 4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3차 봅시다. 3차. x 세제곱 보면 2차, 1차를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3하면 26이죠. 26 플러스 1차와 2차. 3 곱하기 12 하면 36이죠. 자, 36. 그래야 3차 나오니까. 3차 끝났고 2차. 2차는 2차와 상수. 2 곱하기 3, 6. 그 다음에 2차와 상수. 그럼 마이너스 24네.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1차끼리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3 하면 39죠. 플러스 39. 쓸 수 있고, 그 다음 1차. 1차는 1차와 상수 곱하면 되니까 9. 그 다음에 1차와 상수 곱하면 마이너스 26이네요.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x 없는 거,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 하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쭉 정리해 볼까요? 24x 4제곱에 3차는 60인가요? 62x제곱 플러스 63제곱 6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자 39에서 24를 빼면 15가 되죠. 15하고 6을 더하면 21이네. 그래 플러스 21x제곱. 1차는 자 9에서 마이너스 15인가요? 자 마이너스 15x.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잘못, 마이너스 17이네. 15가 아니고. 그쵸?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마이너스 17입니다. 선생님 계산 잘못했어요. 자, 마이너스 17.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 뭐다? 4개 나왔을 때는, 이렇게 2개씩 쪼개서, 해도 된다. 물론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실수하기 높으니까, 우리는 계산 항상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2개씩 쪼개서 다시 한번 2개를 가지고 또 전개를 하면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면 이제 리뷰 테스트 있고 책도 많은데 아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안 해주실 거고 우리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푸느냐 하는데 디오판토스는 이제 수학의 언어라고 했는데 가장 언어의 기초가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은 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 속에서 이게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돌아가도록. 그거는 이제 연습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많이 풀어본 사람. 한 걸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잘해요. 코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힘을 내서 그렇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학생들은 너무 또 질리면 수학을 싫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양만큼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주차 수식 전개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주 4주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